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크다 하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거의 뉴욕 맨하탄급 버스 노선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아들을 위해서 갔는데 술만 마시다가 온 것 같네요. 디즈니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술 마셔도 되니까 가는 길에 한 잔, 다 마시면 또 눈에 들어오니 한 잔 하면서 3일 내내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비행기였는데 체크인만 4시간 걸리고 3시간 전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 걸려서 비행기 놓치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항 오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느낌으로는 이틀 정도 쉬고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즈니 실적 발표 있었는데 장외에서 하락을 했네요. 디즈니는 멘탈 168, 167 불 부근이었는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아래 마지막 반등 기회가 있는 부근은 160에서 157불 부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또 열심히 같이 부자 되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해 부탁드리는 부분은 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사정으로 어제 만들어 놓은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아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어제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6.2% 올랐는데요. 예상치가 0.4, 5.4. 근원 CPI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건데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4.6%, 예상이 0.4, 4.3이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물가 상승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이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요즘 월급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고차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물가는 내려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옐런 장관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에서 예측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자기 종목 상승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만약 파월 의장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의장 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연준이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월은 내년 말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오니 금리를 2번 정도 올려야 한다는 다른 연준들의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6% 성장에 6% 물가 상승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분기의 금리 인상과 총 3차례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 물가 지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빠졌는데요. 백악관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내렸고요. 러시아에서 유럽에 약속했던 물량을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상승만 계속 일어나는 것도 증시에서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되고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프라 법안 통과로 경제나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고요. 사실 지금 미국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법안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부분이라서 기존에 내놓았던 금액보다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니 많이 내려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굉장히 큰 분위기 전환을 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주식 매도가 더 큰 부분으로 작용되는 것 같고요. 제가 연말까지는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증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별화 장세가 심하고 섹터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요. 빅테크, 우량주 쪽에서도 밈주식 같은 차트 흐름이 나오고 묻지마 상승이 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증시가 좋다고 하기엔 갸우뚱하게 만드는 증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증시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큰 조정장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시만 하락하지 않으면 우선 나라 운영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도 다가오고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증시 하락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눌림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장이 나오는 정도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랠리가 나오려면 눌림을 주고 가야 합니다. 조정장 없다, 하락장 없다 라고 해서 주구장창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지금 루머가 도는 부분은 내년 초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종식이 되면 좋겠죠. 근데 루머가 도는 부분에서는 내년 초에는 혹은 내년에는 증시의 조정장이 됐든 무언가 출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매도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플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기도 하고 백악관 측에서는 증시를 방어하거나 올릴 모멘텀을 계속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선 루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루머들 맞았던 게 많았죠. 정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면 또 증시를 받치는 섹터들이 반응을 해주겠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급한 부분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증시가 계속 받치려고 하는 모습을 한다면 우선 어딘가에서 증시를 받치는 종목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주가 인플레이션, 주가가 박스를 탈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 섹터들이 하나 둘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지켜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오르면서 역시 테슬라다 했는데요. 머스크의 매각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또 다른 주주들이 지분을 축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10월 28일부터 지분을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슬라 주식을 머스크처럼 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스크를 추정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많았고 먼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 녹색 기술에 대한 열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매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950불에서 1400달러로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영향은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매수자리 잡아 드렸는데요. 약 1000불 부근 전투적으로 접근 자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오긴 왔네요. 매수자리는 변동될 수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수자리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포드와 GM도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반도체 쪽으로는 AMD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외에 반도체들이 같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AMD는 메타로부터 반도체 주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AMD, 엔비디아 상승이 생각보다 빨라서 많이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듯 하여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MD는 120에 매도, 100불에 매수, 그 아래로 내려갈 시 매수를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왔고요. 엔비디아는 187불에 매수했고 상승 후 200불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다 해서 다시 매수, 그래서 매수를 했지만 역시 생각보다 안 내려와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AMD 상승은 과거에 약 6년 전 엔비디아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60불대, 50불대 머물고 있다가 어느 뉴스로 인해 100불을 넘어서 123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서 98불 정도 부근에서 상승을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흐름이 나온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눌림없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AMD는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는 100불 밑으로는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요. 137 불안 매수자리, 125불 매수, 110불 부근 밑으로는 105불까지 멘탈 자리 되겠고요. 지금 고점인 듯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반대로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됐던 소량 매수, 주가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요. 반도체 관련 종목은 아시다시피 오르다가도 급락도 잘 나오기 때문에 평단 낮추기를 잘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점에서 왕창 매수해서 위에서 상투 틀고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저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물량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AMD, 엔비디아, 에어비앤비, CRM, 대쉬 아시다시피 잡주는 하지 않고요. 그 외에도 종목은 있지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고 너무 많은 종목의 분산 투자는 수익을 저조시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캘컴은 고점을 탈환했고요. AMD,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 많이 올라주지 못했는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차트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반도체는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멘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팔은 실적 발표 후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선 멘탈선은 200달러 부근이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팔은 아쉬운 부분이 경쟁사도 많이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많이 쓰는 벤모라는 돈 보내는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들로 많은 성장세를 만들어 왔는데요. 아쉽게도 페이팔이 해킹도 많이 당하고 벤모도 해킹을 많이 당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앱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저도 벤모를 쓰지만 젤이라는 다른 앱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핸디맨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벤모는 안 쓰고 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페이팔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결제들을 페이팔을 통해서 했는데 이베이가 자체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페이팔 사용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큰 기업의 주가를 계속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어느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상승을 할 거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물을 잘 타서 향후에 마이너스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솔직히 손절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종목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워코스 선다리에 물 타고 했는데도 하락해서 지금 마이너스 45%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한테 AMD 사라, 엔비디아 사라고 강력하게 말해 주었고요. AMD는 50불 때부터 사라고 했는데 한 주도 안 가고 있습니다. 만약 워코스나 선다리에 물 탈 돈을 AMD를 매수했다면 AMD가 워코스나 선다리에서 나온 마이너스를 복구를 해주었을 텐데 물 타서 탈출할 생각으로만 몇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손절할 자신은 없어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물을 계속 탔고 그쪽으로 돈을 몰아버리니 다른 종목 살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중소형주 물 타는 방법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가져갈 종목, 안 가져갈 종목을 추려서 안 가져갈 종목을 손절하고 그 돈으로 가져갈 종목으로 물을 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현금을 끌어와서 물을 탄 거죠. 그래서 새로 집어넣은 현금까지 마이너스가 되니 전체적 투자 금액은 늘어났지만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기도 한 것이죠. 만약 다른 중소형주에서 끌어와서 물을 탔다면 투자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고 물탄 종목이 상승해주면 빠른 마이너스 복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크호스나 선다리는 좀 심하긴 하네요. 이래서 중소형주도 종목 선정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페이팔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페이팔을 매도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페이팔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물을 탈 것인지 아니면 평단과 너무 멀지 않으니 그냥 우선 지켜보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페이팔은 평단이 250 위에서 있으신 분들은 물 타는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230부근 아래 있으신 분들은 물을 아직 타실 필요는 없는 자리이고 상승 시 230부근은 금방 복귀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00달러 부근에 있는데 추가 하락이 있을지는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을 탈 것이냐, 우선 페이팔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냐. 지금 테슬라가 전체 증시를 움직여서 지금 분위기 약간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 분위기 전환이 된다면 페이팔도 위쪽으로 움직여 줄 것이고 꼭 저점에 사지 않아도 분위기 전환 됐을 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페이팔은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로는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연임이 돼야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죠.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나왔던 것들이라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 있고 조정장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요. 휴가 잘 보내고 왔으니 미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멘탈 잡으면서 같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